안녕하십니까. 역세권 랜드저 이기로입니다. 오늘은 그 부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까, 부동산 투자를,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왜 그러냐 하니까 운동도 그렇고 자산 투자도 그렇고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매년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, 하나은행 그 금융경영연구소에서 웰스 리포트 2024년 이런 그 부자 보고서 이런 거를 하나 그 발표를 했어요. 물론 매년 하는데 이 KBS에서도 하고, 그래서 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내용이 투자하는데 부자들의 그 1순위가 부동산이다. 요게 아주 타이틀로 이렇게 언론사마다 다 달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부자들 따라서 투자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,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하더라도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미리 상담을 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요게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첫 번째 장인데, 요게 이제 롯데 타워 건물이죠. 우리나라 부자의 상징이라고 봐도 되죠. 표지를 이런 그림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담고 있냐 하니까, 결국 금융자산이,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. 하나은행이 금융기관 아니겠습니까? 일단 금융기관의 고객이라고 해서 은행만, 금융기관만 거래를 하고 다른 거 안 하는 게 아니죠. 다 똑같이 하는데,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고,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올해도 부자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부동산이다. 1위가 부동산이다. 그 얘기거든요. 그래서 부자들한테 그럼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?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, 부자들은 돈이 있으면은 좀 편안하다. 돈이 없을 때보다 마음이 편안한 거 맞죠? 그리고 또 자유롭다. 그래서 부자가 뭐냐 하면은 이게 무슨 답변이 나오는가 궁금하기도 한데,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편안하다는 거는 지갑이 비었을 때 굉장히 불편하죠. 거기에 이제 반대로 지갑이 채워져 있으면 편하죠. 그래서 편하고 또 자유롭다. 자유로운데, 우리가 직장인들도 보면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몸이 많이 아프죠. 또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죠. 그래도 출근을 해야 되는 건데, 물론 규정도 있겠습니다만은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 좀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편안함과 자유로운 게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좋다. 이런 이제 답변이 돌아왔고요. 그다음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,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다. 부자들은. 그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은, 대별하면은 금융하고 부동산이죠. 그렇다고 부동산하고 금융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분야도 많이 있죠.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하고 금융이니까, 부동산에서도 아파트, 상가, 토지, 또 여러 가지 이제 경매도 있고, 또 금융도 또 여러 가지 은행 예금에서부터 펀드까지 많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을 한 군데다 몰빵하지 말고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해라. 부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물론 다 아는 겁니다만은, 이 조사를 다 해보니까 투자 1순위는 역시 부동산이더라. 투자 1순위. 그럼 부동산에서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거냐 하니까, 중소형 아파트 주택 쪽에서는 이제 소형 아파트, 중소형 아파트에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, 이거는 이제 인구가
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1인 가구, 2인 가구가 많이 차지하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소형 빌딩. 이제 돈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건물들, 꼬마 빌딩들 많이 사잖아요. 왜 그러냐니까 매월 임대 수입이 나오니까. 그런데 이 소형 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치가 많이 성장을 한 부분이죠. 물론 뭐 아파트도 성장을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아파트보다도 더 빌딩 같은 경우는 성장을 많이 했는데 왜 부자들이 그러면 빌딩에 투자를 하냐? 그거는 앞으로 이 수입을 매월 받으면서도 경제가 또 살아나면 또 경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가치가 올라가거든요. 근데 그 가치가 금융권에 예금한 것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중에서 소형 빌딩, 대형 빌딩은 이제 너무 금액이 크니까 또 리스크도 그만큼 더 클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이 투자 1순위인데 소형 아파트와 소형 빌딩이 주종을 이룬다.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죠.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. 제가 뭐 늘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1, 2인 가구가 아파트도 소형으로 건물도 소형으로 늘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일치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볼 거냐 하니까 지금 뭐 금리가 많이 올랐죠. 많이 올랐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5%에서 10%를 목표 수익률로 보겠다. 뭐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죠. 금융자산에서. 그래서 5% 10%면은 뭐 부자들은 성공한 투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투자할 때는 이제 심사숙고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일단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매도를 안 한다. 기다린다. 언제까지? 자기가 목표로 했던 수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. 부자들은.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? 못 기다리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조금 이 가격이 오르면 뭐 금방 판다든지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을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부자들은 투자를 해놓으면 손실을 보지 않는 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죠. 그분들은. 이 투자한 부분을 빼고도 여유가 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도 일반인들도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투자할 때는 대출을 당연히 끼고 하는데 너무 많은 대출을 받으면 기다리기가 어렵죠. 그래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이자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기다릴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입을 하더라도 자기가 이자 부담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 오버해서 투자를 하죠. 뭐 영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엄청 많이 이런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다리기가 어려워요. 결국은 실패할 수도 있죠.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 투자해놓고 함부로 팔지 않는다. 수익이 날 때 파니까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. 또 부자들은 돈을 많으면 벌어서 어떻게 쓰는가 보니까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다. 뭐 아주 당연한데, 뭐 대부분 다 가족하고 지내는 걸 원하지만 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쉽게 시간을 내서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지 않죠. 그리고 이제 독서를 많이 한다, 부자들은. 그리고 아침 운동,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한다. 뭐 건강해야 되니까 뭐 산책, 걷기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자들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활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왜? 시간이 많이 있고 좀 여유로우니까 뭐 조금 더 막 시간이 타이트한 일반인들보다는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부자들의 그 투자 패턴이나 생활을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
하여튼 공통적인 거는 부동산 투자는 역시 역세권이다. 제가 역세권 랜드를 이렇게 타이틀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, 역세권이 아닌 투자, 소형 아파트든 또 소형 건물이든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역세권으로 가셔야 된다. 물론 이 보고서에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.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. 근데 다 이 보고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투자 의향 1순위가 부동산인데, 하나은행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각 언론사에서 다 보도를 했는데,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이런 타이틀을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들은 투자 의향 1순위가 부동산이다. 다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1순위로 나는 그냥 뭐 주식을 해야 되겠다, 펀드 쪽으로 가야 되겠다, 뭐 이게 아니라 우리들도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로 금융이라든지 주식 펀드 쪽으로 가는 게 맞다.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부자들이 저렇게 하니까 뭐 그 사람들아 나하고 다르겠지가 아니라 따라서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투자하냐 보니까 부동산에 2022년도에 55%를 투자를 했는데 조금 줄었어요. 50%. 2023년도에는. 그리고 금융자산이 43%였는데 46% 조금 늘었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부동산 비중이 물론 아직 많지만 조금씩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. 그 대신 그 줄어드는 만큼 금융 쪽으로 이제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에 24%를 투자를 하고, 또 예금에 22%, 주식에 뭐 16%, 채권, 신탁펀드 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, 뭐 ETF도 있고 뭐 암호화폐도 있고 뭐 다 있죠. 조금씩은. 근데 대중을 이루는 게 부동산하고 예금, 주식이다. 주종이. 근데 뭐 아시겠지만 주식은 정말 수익 내기가 일반인들은 쉽지 않잖아요. 주식 같은 거 잘못 사면은 종이 조각밖에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죠. 근데 부동산은 조금 투자가 아주 뭐 수익을 많이 안 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실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또 차이점이 있죠. 그래서 이러한 비율이 있으니까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이걸 참고로 해서 하는 게 좋다. 이걸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. 그 부자들의 그 일상은 그럼 어떠냐?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아가냐? 이런 것도 또 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종이신문을 본다는 겁니다. 물론 뭐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만은 부자들은 종이신문을 좀 많이 보는가 봐요. 그리고 운동하고,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책, 또 하루에 무엇을 할 건지 스케줄도 짜고, 또 독서는 뭐 부자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죠. 왜? 목표와 어떤 계획을 잡으려면 많은 그런 그 독서량이 꼭 필요하죠. 그래서 뉴스 이제 신문에 있는 뉴스를 또 많이 본다. 그래서 운동이나 산책, 또 하루에 스케줄링, 그러니까 독서는 부자가 일반 대중보다 비율이 훨씬 높다.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 독서를 하는데 훨씬 많다는 거예요. 이 부자들은 책을 보는 게. 책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본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부자들의 그 독서를 한 그 성공 사례를 보면은 어떤 책이든지 정말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는데,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도 아주 그 독서 광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책을 아주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. 정주영 회장님도 마찬가지고, 예전에 이 책들을 아주 그냥 머리에 놓고 사는 거죠, 부자들은.
왜냐하면 뭐 어떤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업 구상이나 이걸 뭘 가지고 할 겁니까? 역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. 또 거기에서 마음의 평정도 물론 얻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 펄벅의 그 대지라는 책을 보고 또 투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. 이 레포트에 나오는 내용인데 대지라는 거 뭐 보신 분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땅의 힘이 대단하구나.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. 돈이 생기면 무조건 땅, 부동산, 아파트, 상가, 토지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은 한 70세 된 여자분인데 이렇게 실제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많이 굴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꼭 그걸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,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성공을 했다. 사실 땅 사가지고 뭐 손해보는 경우가 드물죠. 아주 개발 안 되는 땅을 사면 그건 손해봅니다. 근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땅을 사면 그건 무조건 올라갑니다. 그게 이제 이 대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.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부자의 그 취미까지 또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. 부자는 뭐 이제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데를 뭐 하냐 보니까 산책하고 걷는 게 뭐 65.4%. 그러니까 건강하는 운동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걷는 거하고 산책하는 거라고 그래요. 저도 뭐 하루에 2만 보 이상 걷는데 최고죠. 물론 등산도, 골프도 치는 인구도 많고, 또 헬스, 뭐 문화예술, 공연, 전시, 요리 뭐 이제 등산 쭉 이렇게 있는데, 요거는 뭐 취미는 뭐 각자 다를 수가 있으니까. 근데 공통적인 거는 1번이죠. 걷는 거하고 산책. 요거는 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. 건강하려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. 무슨 운동을 하든지 간에. 요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. 1번만. 그렇게 해서 또 부자들은 운동을 많이 하신다. 또 요거는 이제 이것도 레포트에 나온 건데 행복의 원칙 해가지고 칸트가 뭐 남겼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좋아서 또 저도 올렸는데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,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, 그리고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. 그래서 이 부자들은 어떤 그 일을,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일을 한다는 거죠. 일을 해야 되고,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, 김영석 교수, 아주 유명한, 철학 교수님인데, 그분도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책을 쓰셨더라고요. 마찬가지죠. 칸트가 남긴, 명언이나 뭐, 대동소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은 끝까지 살아있는 기간 하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책을 많이 보시고, 그러면 성공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2024년 투자 종목을 그 레포트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역세권 부동산을 사는 거죠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형 아파트와 소형 빌딩 그리고 역세권 토지 요거 사면은 손해 볼 일이 없죠. 물론 이런 걸 살 때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몇 평짜리를 얼마를 주고 살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 다음에 금융자산도 그냥 예금만 시켜놓으면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. 주식하고 채권펀드 이렇게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또 전쟁 기후변화가 불확실할 때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당연하고 실물 투자를 하셔라. 실물 투자라는 게 부동산이죠. 그렇게 해야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건 아주 기본이니까 물론 다 아는 거지만 이런 그 하나은행 레포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. 하여튼 오늘 이 하나은행에 이런 레포트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잘 들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